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 서남권에 800조 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청주에 1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공급망 경쟁력의 3대 핵심 축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속도전만이 살 길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총결집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과 기업의 집중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개발 권역으로 서남권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그리고 용지,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단일 거점 중심의 개발은 한계가 있다며 서남권에 800조, 충청권에 81조를 투자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매력적인 산단 구축을 위해 계획과 보상, 설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패스트트랙도 약속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에 화답하듯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팹 2기를 광주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충청권 집중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HBM 팹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낸드 플래시 제조시설 M17의 착공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청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 증산을 위해서 용인에 약 600조 원, 낸드 증산을 위해서 청주에 한 1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전담팀을 만들어 원스톱 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도 전담 투자 지원 TF를 가동해 SK하이닉스의 청주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서남권을 중심으로 간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정작 이미 독보적 반도체 기반을 구축한 충북은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기존 투자 계획을 시기만 앞당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성장 거점 전국화 전략. 핵심은 서남권에 800조 원을 전폭적으로 투자해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충청권은 패키징 거점으로 묶였는데 투자액은 서남권의 10분의 1 수준인 81조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서남권 투자를 압박하면서 전력과 용수 등 이미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춘 충북은 정당한 몫을 빼앗겼다는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SNS를 통해 100년 대교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결정을 정략적, 졸속하게 밀어붙였다며 잘못된 정치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역의 반발은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마음대로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놓고 다른 산업을 패키지로 묶어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결정해야 될 일을 정부가 주리를 털어서 바꾸는 정경유착을 넘어선 직권남용의 문제로 앞으로 문제가 크게 비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망금을 결정했지만 4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충북 지역 투자 내용의 실체입니다. 충청권 투자의 대부분은 삼성이 충남, 천안과 온양에 HBM 팹을 구축하는 것이고 충북은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00조 원을 앞당겨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9년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실제로 해당 낸드플래시 제조 시설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초 착공이라는 기존 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울 것 없는 과거 투자안에 생색내기 조기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의 어떤 전략기지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이 이번에 그냥 단순한 어떤 생산기지로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명분 속에 또 다른 정치적 논리로 이미 검증된 인프라를 갖춘 충북 반도체 벨트의 위상을 소외시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생산 거점에 대한 반도체 특별법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곽 사장은 어제 국민보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반도체 특별법 적용을 건의하면서 청주에 대해서도 이번 투자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반도체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니고 특화 단지로도 지정이 안 돼 있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곽 사장은 이어 지방 투자 확대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은 청주에 100조 원을 앞당겨 투자하겠다는 SK 최태원 회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섭 당선인은 SK 최태원 회장의 약속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청주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당장 SK하이닉스 측과 만나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청주시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직접 만든 책을 수업 부교재로 쓰면서 학생들에게 교재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장난식으로 자유롭게 돈을 보내면 된다고 했다지만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사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만든 영어 교재를 1학년 전교생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출판사 계좌번호를 공지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교재라면서도 책값을 보낼 사람은 보내라는 말도 했습니다. 교재의 정가는 17,000원, 전교생 270여 명 가운데 4명의 학생이 3, 4천 원 정도를 입금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재 사용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겁니다. 선생님이 돈 내라고 강요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책이 안 팔려서 출판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봤으니 마음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계좌에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학생들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줬습니다. A씨의 책은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개인 출판사를 통해 출간됐습니다. 판매 목적이었던 만큼 현재도 서점에 진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학교로부터 겸직 승인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저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서나 문제집, 책 저술을 허용하고 있으나 겸직 승인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고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일탈보다도 그러한 일탈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이 시스템, 사립학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도교육청이 그 사립학교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안이 커지자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CJB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음성에서 열렸습니다. 초록우산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원금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240명의 동호인들이 나눔 문화에 동참했습니다. 이태견 기자입니다. 둘, 셋! 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티샷과 함께 참가자들의 라운딩이 시작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초록우산과 함께하는 CJB 아마추어 골프 대회. 다른 대회들과 달리 참여자들의 버디 횟수에 따라 기부금이 누적되는 경기 방식으로 선수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닌 기부 동료들입니다. 초록우산 저기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다 이 대회를 개최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참석하고 올해도
또 참석하게 됐습니다. 기부금은 버디를 기록한 참가자의 명의로 초록우산에 전달되고 모아진 기부금은 충북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매달 10에서 20만 원씩 자립성장 지원금으로 전달됩니다. 때문에 참가자들의 스윙도 그 어느 경기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더운 날씨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240명의 지역 골프 동호인들이 대회에 함께했습니다. CJB하고 초록우산은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넘는 전부터 이 규모 있는 이 자선 골프대회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버디 기금을 마련해서 도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CJB 아마추어 골프 대회. 대회가 거듭되면서 골프 동호인들 사이에선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 골프 축제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전 세계의 쌀 유통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쌀은 길쭉한 모양의 장립종 쌀, 이른바 인디카인데요. 기후 변화 대응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전남에서 장립종 벼 상업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가공 문제를 해결할 전용 도정 시설까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KBC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산이면의 한 간척지논에서 일반 벼와는 생김새가 다른 장립종 벼 IPS가 심어져 있습니다. 2년간의 시범 재배를 거쳐 올해부터 해남 10여 개 농가 65헥타르에서 상업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농가들이 익숙한 일반 벼 대신 낯선 장립종 벼 재배에 뛰어든 이유는 이상 기후에 강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멸구들이 막 가해를 하는데 일반 벼는 가해를 많이 했는데 또 이 벼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많이 안 봤었어요. 세계적인 아시안 푸드 열풍과 인구 증가로 글로벌 쌀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장립종 쌀은 전 세계 쌀 유통량의 90%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입니다. 장립종 쌀은 쌀알이 길고 찰기가 적어 기존 도종기로 지을 경우 쌀알이 깨지는 단점을 막기 위해 장립종 도정 설비도 국내 최초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지금 인디카 전용 도정 시설을 지금 설치를 했고요. 인디카 도정 시설은 자포니아하고 다르게 그 길이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도정하는 방법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밖에도 장흥에서 아미양, 충남 당진에서 K롱 등 다양한 장립종 벼 재배가 시작되며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대안이 모색 중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충북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2만 6천여 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도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은 120만 8천여 명 가운데 97.8%가 신청했고 미신청자는 2만 6천여 명에 달해 직접 방문 등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3일 마감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이임식이 청주시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지난 4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주시가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더 크게 도약하는 도시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당분간 휴식 기간을 가진 이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민선 9기 5급 이상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행정실장에는 차영호 청원구청장, 경제투자국장에는 연주흠 전 의회 사무국장, 도시국장에는 유석이 고인수 박물관장, 서원구청장에는 이상희 경제투자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청원구청장은 안용혁 건설교통국장,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은 전지연 공원관리과장, 고인수 박물관장은 김흥민 안전정책과장, 공원산림본부장은 안은정 농업정책과장이 맡습니다. 건설교통국장에는 김진섭 도시국장,
재난안전실장에는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상수도 사업본부장에는 오가영 균형건설과장, 주택국장은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이 임명됐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가 있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홋카이도 에어포트와 일본에서 청주시 인지도를 높이고 일본인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 마케팅을 본격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청주국제공항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하코다테, 오비히로 등 도시 간 국제 노선을 활용해 일본 현지 소비자에게 청주의 관광 자원을 적극 알리고 청주에 머무르면서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홋카이도 에어포트는 신치토세, 하코다테, 오비히로, 아사히카와 등 홋카이도 주요 7개 공항을 일괄 운영하는 공항 운영회사입니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7월 1일 출범하는 13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공직자와 교사를 굴복시키는 권위주의를 버리고 상생과 존중의 행정감사 문화로 전환할 것을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또 치적 쌓기용 방대한 자료 요구 관행을 근절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가중은 교사에게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을 빼앗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을 교실 현장에 두고 교권 보호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요양원이 굶긴다고 오해해 휘발유를 들고 난동을 벌인 50대 A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25분쯤 청주의 한 요양원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분신하겠다며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어머니에게 요양원이 밥을 주지 않아 배고프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행이 위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고를 턴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고에서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기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4일 만에 서울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